안 했어. 이 자식이 진짜. 아니 일단은 구체적인 명칭은 나중에 외우더라도 요거는 알아야지. 어? 이거는 북태평양 해류도 있고 북대서양 해류도 있어. 북쪽도 해류는 어때? 똑같은데. 그리고 이건 뭐야? 그냥 난류, 한류 이렇게 알아두라고. 태평양에선 이게 크로시오 난류고 이게 뭐야?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대서양은 달라. 이게 멕시코 만류고 한류는 뭐야? 카나리아 해류야. 또 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한류 난류만 어때 기억하란 말이야. 형. 요 차고 어때 항상 까먹어 내가. 누가 녹화 버튼까지 눌러줬으면 좋겠어. 현준아 너 질문할 거 없어? 이거 해석되지? 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자르라고. 잘라가지고 생각하라고. 그럼 여기가 수온이 높은지 낮은지 비교가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고緯도인데도 어때? 수온이 어때?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 다른 지역보다. 그치? 그럼 여기 난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반대인 경우는 한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그치?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는 어때?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봤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등수온선 개념이 좀 어려울 거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거는 기억나지? 설명을 할 건데 위에 게 좀 어때? 처음 배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때? 정리를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북쪽도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거는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쓴 거야 내가. 태평양이 중요하니까. 현준이 다 적었어? 적고 있어? 여기는 지워도 돼. 요건 현준아 여기 이건 지워도 돼. 시원아 너 개봉역 쪽이야? 개봉역에서 가까워? 집? 광명사거리하고 여기서는 개봉역 방향이야? 아 나 오늘 거기 근처에 개봉역 근처에 내과 갔다 와서. 권내과? 알아? 권내과? 혹시 알아? 몰라? 거기 개봉역 근처에 메가커피 위쪽에 있는데 컴포즈 길 건너. 몰라? 하여튼 거기 갔다 왔다고. 중요한 건 아니었었어요. 광명사거리에서 가까워 너희지? 광명사거리하고 개봉역 사이야? 광명사거리 쪽에 광명사거리역하고 가까워? 어?
선생님이 옛날에 거기 어디지? TV에 나와가지고 거기 광명시장 몇 번 갔었는데. 선생님이 어. TV에 나왔다고. 아니, 내가 갔다고. TV에 나온 거 보고 갔다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었어요. 페루, 칠레, 페루예요. 페루 칠레류. 그러니까 세계지리 좀 관심 있으면은 도움 많이 돼. 이게 이제 남미잖아. 그지? 여기가 페루가 있고 여기 칠레가 있고 여기 브라질이 있고 뭐 콜롬비아가 있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있고 그렇거든.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는 남극에서 어때? 적도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냥 한류야 이게. 우리는 어때? 남북 방향에서 북쪽으로 가면 무조건 난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남반구는 정반대야.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호주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뉴질랜드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적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가 있어 없어? 이게 난류야. 이거를 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남극순환류라고 얘기하고 얘가 다시 올라오는 게 아까 얘기한 한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애가 남적도 해류라고 반시계 방향. 알았어요? 응? 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시원이 적으면서 일단 여기 봐. 자, 요번에는 이제 연직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무슨 분포? 연직 분포야, 그지? 우리가 표층 해수에서 어떤 거 동서남북 따지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어때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각해 보자란 얘기야. 현준아, 다 썼지? 자, 그러면 연직 수온 분포는 일단 해수 표면에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중 해수에 흡수되는 어떤 양에 따라서 어때 수온은 결정돼, 그지? 맞아, 안 맞아? 야, 그럼 당연히 어디가 가장 어때요? 수온이 높겠니? 표층이지, 표층. 왜? 햇빛을 가장 강하게 받으니까,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시연아 다 적었어? 자,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얘가 수온이, 표층은 어때? 가장 따뜻하겠지. 햇빛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그지? 이렇게 돼. 자, 요게 지금 수온이고, 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수심, 깊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면 수온은 당연히 수심이 얕은 곳에서 가장 온도가 높고 깊이 갈수록 어때야 돼? 낮아져야 되겠지,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자, 그런데 이론상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론상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 어떻게 나오냐면 수온이 높은 지역에서 이 구간이 일정하다고. 어느 깊이까지는. 오케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꺾여요. 그리고 나서 어때? 다시 한 번 더 꺾여요. 따라서 일정한 구간,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 다시 일정한 구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면 표층에서 가장 가까운 일정한 구간,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 혼합층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혼합층. 그지?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 혼합이 된다는 얘기야, 물이. 이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이 어때? 막 섞인다는 얘기야. 원칙적으로 얘도 어때? 떨어져야 되는데 섞이니까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야, 그냥.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이상의 어떤 깊이까지 내려가면은 수온이 어때? 거기서 거기란 얘기지. 또 변화가 없지? 수온이 일정하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나 여기나 햇빛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를 무슨 층이라고 얘기하죠? 심해층이라고 얘기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구간 여기가 따뜻한 물이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찬물이잖아. 맞아? 찬물이 따뜻한 물보다 밀도가 커 원래. 그럼 이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정상인 경우는 얘가 어때?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대류현상이 없는 층이야. 맞아?
대류현상이 없는 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수온약층이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래서 밀도 차이에서 따뜻한 물이 밀도가 작고 찬물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네가 배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 따라서 수온약층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따라서 뭐가 없다? 대류를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알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빙글빙글 안 돌잖아요. 그럼 여기 심해층에 있는 물이 이 혼합층 쪽으로 어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돌아야지만 갈 수 있어. 알았지? 결과적으로 이 수온약층이 안정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없고, 대류현상이 없기 때문에 자, 혼합층과 심해층 간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맞아, 안 맞아? 안정하니까. 베일이 안정하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기권으로 따지면, 대기권으로 따지면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줄 알아? 성층권이야. 무슨 권? 성층권 안정하니까 항상 날씨가 연중 맑잖아. 비행기 항로로 어땠었잖아. 대륙권에서 막 천둥, 번개, 태풍 어때? 몰아쳐도 성층권은 고요하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러면 혼합층은 아까 뭐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바람이 섞어서. 알았지? 바람이 섞어주기 때문에 혼합층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 맞아, 안 맞아? 그 만약에 혼합층이 요렇게 요 정도 깊이만 형성되는 지역과 이렇게 형성되는 지역 중에서 A랑 B 중에서 혼합층은 누가 더 발달된 거야? A야, B야? A가 발달한 거야? 두꺼운 애가 발달한 거야? 알았어? 그러면 A는 B보다 혼합층이 두껍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바람이 세기 때문에 어때? 깊이까지 막 훑어준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혼합층은 바람이 셀수록 발달. 바람이 셀수록 발달하는 층이 혼합층. 혼합층. 이해됐어요? 자, 이 정도 꺾인 애랑 이렇게 꺾인 애 C하고 D라고 했을 때 수온약층은 누가 더 발달한 거지? D지. 맞지? 왜냐면 표층 수온과 심층 수온의 차가 크다는 얘기니까. 맞아? 그럼 수온약층은 어느 때 발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저위도일수록. 저위도일수록 어떻게 돼? 표층 수온이 높지. 심해층은 극이나 적도나 거의 똑같아. 알았지, 그지? 그래서 얘는 자, 표층과 심층 간 여기 지워도 되지? 수온차가 클수록 발달한다. 오케이 말이. 표층과 심층 간의 어떤 수온차가 클수록 어떻게 돼? 발달한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요 정도 꺾인 애보다는 요렇게 꺾이는 애가 더 발달했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 됐어, 안 됐어? 그 얘기야. 자, 그러면 한번 쭉 볼게. 잽싸게.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로 수온이 가장 높고, 이제 일단 가장 높지 뭐. 맞아? 가장 높은데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얘네가 어때? 훑어줘서 아래에 있는 애랑 위에 있는 애랑 어때? 섞어줘, 안 섞어줘? 섞어주기 때문에 어때?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변화가 없다고.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수록 두껍게 형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바람이 지구상에서 위도상으로 봤을 때 가장 센 지역이 어디야? 30도, 90도야. 그러니까 극지방 아니면 중위도 고압되거든? 근데 극지방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럼 얘가 혼합층이고 수온약층이고 심해층이고 구별이 가니? 안 가잖아. 그럼 극지방 제외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중위도 고기압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중위도 고기압대가 바람이 세. 이 지역에 뭐가 발달되고 있다고 했어? 육지에선 사막. 사막이 바람 세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혼합층 아래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 자, 그러면 혼합층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까지만 바람의 영향을 받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수온 약층과 심해층의 경계까지는 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햇빛. 알았지 그지? 그래서 햇빛의 투과량이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수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바람에 영향 준다면 얘는 햇빛. 위쪽에는 따뜻하고 가벼운 해수, 밀도가 작죠? 그지? 밀도가 작다는 얘기잖아. 가볍다. 아래쪽은 차고 무거운 해수, 밀도가 크다는 얘기죠. 당연히 어때? 밀도 큰 애가 밀도 작은 애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건 정상이죠. 벨이 안정하죠, 따라서. 그지? 벨이 안정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 현상이 없다. 자,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빙글빙글 이거 안 돌잖아.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현상이 전혀 없잖아. 없으니까 이 심해층과 혼합층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고. 맞지, 그지?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자, 물질과 에너지의 어떤 전달을 차단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심해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극지방이나, 적도 부근에 해당하는 적도 지방의 심해층은 수온이 거의 어때? 거의 같아. 알았어? 왜? 둘 다 햇빛이 통과를 못 하거든. 자, 그러니까 수온 약층 아래에서 계절이나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서 태양 복사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 맞니? 그치? 자, 그러면 오른쪽에 살짝 암기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암기에 나왔어? 암기에 혼합층 두께는 어떨수록 두껍대?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대, 그지? 혼합층의 수온은 혼합층이 가장 위에 있는 층이잖아. 그럼 이거는 당연히 수온의 영향은 누가 주는 거야? 햇빛, 태양열. 알았어? 태양열이 강한 지역이 위도가 높은 지역이야, 낮은 지역이야? 낮은 지역이지. 저희도, 그지? 그러니까 저희도일수록 어때? 혼합층 수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이해되니 안 되니? 되니?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자,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라고 하는 건 아니? 많이? 자, 일단은 저위도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습관적으로 써. 적도. 그지? 이거는 사막 부근. 이거는 어디? 극. 이렇게 생각하자고. 알았지? 사막이 아니다 또. 사막 부근에 위도가 30도 부근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중위도 고압다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야. 연관성 있으니까. 자, 일단은 저위도 지역은 적도라고 했잖아요. 적도는 위도가 낮잖아요. 태양열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셋 중에서 가장 표층 수온이 높죠. 혼합층의 온도도 가장 높겠죠. 맞아 안 맞아? 하지만 적도는 얘들아 바람이 어때? 강하지 않아. 바람이 강하지 않다고. 우리 1년 중 가장 온도가 높은 계절이 어느 때야? 여름이잖아. 그치? 그럼 태풍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8월달 한여름에
바람 부는 거 느끼면 바람이 느껴지는 어떤 정도의 바람이 아니면 아주 그냥 습한 공기야. 습한 공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적도지방은 수온은 높지만 바람은 약해. 혼합층이 어때? 발달이 안 돼 있다고 잘. 수온약층은 발달되어 있어. 당연히 수온약층은 발달되어 있지. 표층과 심층 사이의 온도차가 크니까. 맞아 안 맞아? 요거 기억하라고. 얘는 표층과 심층 간 수온차가 크다 작다? 크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니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요 어떤 기울기가 많이 어때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다고. 근데 얘가 표층에서 어때 일정한 구간은 좀 얇잖아. 혼합층은 발달이 별로 안 돼 있다고. 이해됐어요? 됐냐 안 됐냐? 됐지? 그럼 여기가 지금 적도거든. 중위도 지역은 어떻게 돼? 중위도 지역은 여기 혼합층이 이렇게 확 떨어져. 수온약층은 이 정도밖에는 안 꺾여. 심해층은 이렇게 떨어지겠지 뭐.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눈에 띄는 게 얘가 눈에 띄지 않니? 그러면 여기서 중위도 지역은 뭐가 강하다는 얘기죠? 바람이 강하다는 얘기죠. 바람이 강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뚜렷하다고. 층상구조가 뚜렷하다고. 됐어? 하지만 저희도는 혼합층은 애매모호하고 수온약층하고 어떤 건 심해층만 있어. 그치? 됐어 안 됐어? 자, 반면에 고緯도 해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거의 일정하지. 맞아 안 맞아? 층상구조가 어때? 거의 나타나지 않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봐봐. 이게 위도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면 계절로 따질 수도 있어. 계절로 따지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름. 알았어? 중위도가 뭐가 되겠어? 봄, 가을. 어? 고緯도의 어떤 이 곡선을 갖는 계절이 어느 때가 되겠어? 겨울이지, 그치?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자, 됐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지구를 어때? 연직 아래로 어때?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지금 적도거든요. 여기가 위도상으로 0도니까 여기가 뭐라고? 적도예요. 그죠? 그럼 적도는 여기가 혼합층이지. 혼합층 두께 얇지. 바람이 약하지. 하지만 수온약층은 어때? 발달되어 있지. 맞아 안 맞아? 그치? 자, 심해층은 그 다음에 어때? 심해층이고 30도 부근 잠깐 볼래? 30도 부근 여기죠? 중위도 고기압되죠? 여기는 유난히 뭐가 두꺼워요? 혼합층이 두껍죠. 그죠? 이게 이제 특징이지.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구간은 적도, 혼합층이 발달하는 구간은 30도 부근.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여기서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야? N. North. 북이. 알았어? 이거는 뭐야? South. 남반구를 의미하는 거다잉.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거의 극지방에 가까운 60도 이상에서는 봐라. 다심해층이야. 그지? 다심해층이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엉덩이 이거 생각하라고 이렇게. 그지? 오케이 바리.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왼쪽에 해수의 밀도의 어떤 변화 원리를 보면 밀도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일단은 해수의 밀도는 지금 얘기를 할게. 지금 우리가 수온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자, 찬물이 밀도가 커, 따뜻한 물이 밀도가 커. 찬물이 밀도가 크지.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수온의 반비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어? 수온의 반비례하지 않니? 그래 안 그래? 따뜻한 물일수록 어때요? 가볍잖아.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건 지운다. 응?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너희들 그 사해 있잖아, 사해. 사해라고 들어봤어? 이스라엘에 있는 데드시, 죽은 바다. 사해의 특징은 지구상에서 염분이 가장 높은 바다. 이런 거 들어봤지? 거기에는 물고기 못 살지. 거기에 우리가 어때?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도 어떻게 돼? 수영 못해도 안 빠져 죽어요. 그냥 떠요. 알았어?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도 뜬다고. 그 말은 우리의 어떤 몸보다 그 바닷물의 어떤 밀도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야. 훨씬. 이해됐어? 그러면 두 번째 이 바닷물의 어떤 밀도, 해수의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염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야, 압력에는 어떻게 될까? 압력을 가하면 물 분자 간의 어떤 거 거리가 더 조밀해지겠지. 그럼 밀도가 커져 작아져? 커져. 커져. 압력에도 영향을 받긴 받는데 이거는 무시해 그냥. 알았어? 됐니? 자, 그러면 정리할게. 따라서 해수의 밀도는 수온에 반비례하고요. 염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안 맞아?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니? 맞지? 심플해 이거.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여기 볼래? 얘가 지금 해수의 층상구조, 연직 층상구조를 보면 Y축이 지금 뭐지? 깊이고 X축이 뭐지? 수온이지. 자, 그러면 수온 변화가 어떻게 되지? 혼합층에서 가장 높고 수온약층에서 떨어지면서 심해층에서 또 일정해지지. 이게 무슨 변화야? 수온 변화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깊이에 따라서. 자,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 염분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알았어? 판비례하냐? 그러면 여기 구간이 무슨 약층? 무슨 약층?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요 구간이 뭐야? 밀도 약층이라고 얘기해. 알았냐? 뭐라고 얘기한다고? 밀도 약층이라고 얘기해. 오카바레. 됐어요? 자, 밀도를 볼게. 자, 뭐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던 거 부피당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고 하는 건 다 아는 거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는 커진다. 오케이 바리? 다 얘기했던 거다 이거. 맞아 안 맞아? 자, 해수의 어떤 밀도의 분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수온의 분포와 반비례해요. 요거죠. 맞아 안 맞아? 자,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실제로. 이게 중요해. 알았어? 만약에 이런 거야. 해수의 밀도가
수온에는 반비례, 염분에는 비례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자, 염분이 조금 떨어졌는데 수온이 많이 떨어져. 어? 그러면 밀도는 올라가, 내려가? 올라간다고. 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그래. 이거 중요해. 알았지? 그래서 해수의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쓸게. 영향 정도는 수온과 염분 중에서 누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요? 수온이 영향을 크게 줘요. 알았지? 어? 자, 이거는 어때? 아,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라. 알았지? 도움 안 되는 거다. 근데 외워라. 알았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은 도움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볼게. 위도에 따른 어떤 거 표층해수의 수온과 밀도를 어때 봅시다. 이 위도 적도, 중위도, 고위도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적도죠. 여기가 적도죠. 수온이 가장 높죠. 밀도가 제일 낮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은 어떻게 돼? 낮아지지. 낮아지지. 그런데 밀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어떻게 돼? 그치? 역함수 관계가 돼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런데 얘는 반비례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냐? 수온이 어때? 곤두박질 치니까 밀도는 확 올라가잖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하지 않니? 수온은 낮아지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는 건 맞잖아, 그지? 밀도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밀도가 작다고. 왜 그럴 것 같아? 여기에서 빙하가 녹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가 녹아서?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지지.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는 커지지 못하고 염분의 영향 때문에 작아지겠지. 염분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왜 뭐라고 나왔어? 북반구 위도 60도 이상의 해역은 위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감소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빙이 있지. 해빙은 뭐예요?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강물의 유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북반구에는 대륙이 많거든요.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이변이 생기는 그 이유가 염분 때문에 그런 거야. 염분 때문에. 그치?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수심에 따른 해수의 수온과 밀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 자, 아까 수온 분포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맞아? 그럴 때 밀도도 일정하다가 꺾이지, 여기서. 여기서 꺾일 때는 밀도가 증가하는 어떤 구간이지.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 밀도 약층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자, 됐냐, 안 됐냐? 자, 그래서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은 낮아지고 밀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지. 야,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가 증가하는 애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맞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수온과 밀도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온이 어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수온 약층 구간에는 밀도 약층이 존재하고요. 심해층에서는 수심이 달라져도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맞아, 안 맞아? 염분보다 내가 아까 어떤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했어? 해수의 밀도는 수온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맞아, 안 맞아? 됐어, 안 됐어? 됐지, 그지? 자, 그러면 왼쪽 여기 볼게. 북극 부근의 해수의 밀도를 잠깐 볼까요? 자, 북극 부근에서는 맨 왼쪽
육지에서 바다로 강물이 대량 유입되는데 왜? 북극 주변에 뭐가 있어? 노르웨이, 핀란드, 그지? 덴마크, 저기 미국 쪽에는 캐나다, 알래스카, 러시아 이런 데서 어때? 강물이 유입될 거 아니야, 북극 쪽으로. 그럼 이게 뭐야? 해수야, 담수야? 담수의 유입에 의해서 어때? 일단은 염분이 떨어지겠지. 또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얼음이 막 녹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 염분이 이 지역이 높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강물이 대량 유입되고 위도 남극 부근에 비해서 해수의 표층 염분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온 분포와 반비례하지 않고 주로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됐어, 안 됐어? 됐어? 이해가 됐어? 자, 밀도 약층도 나와 있죠? 수온 약층에서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층이다. 그래서 수온 약층과 밀도 약층은 거의 일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자,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자, 백투더 칠판. 여기를 보시라. 여기를 보시라. 자, 수온과 염분은 어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 알았냐? 그 다음에 염분은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지? 자, 그러면 이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해수의 밀도는 결정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러면 수온만 고려했을 때 낮은 애가 밀도가 커, 높은 애가 밀도가 커? 낮은 애가 밀도가 크겠지. 염분을 어때? 기준으로 봤을 때 염분이 높은 애가 밀도가 커, 밀도가 작아. 높은 애가 크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고려하지 말고 염분만 따져봤을 때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 크겠네? 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수온 같은 경우는 이 Y축만 고려하면 요 선상 얘가 온도가 낮으니까 이쪽이 어때? 밀도가 크겠네? 맞아, 안 맞아? 둘을 어때? 더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럼 뭐가 나오지? 사선 그래프가 나와, 이렇게. 사선 그래프가 나온다고, 대충. 알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수온 염분도라고 얘기해. 아시겠어요? 수온이 영어로 temperature, T. 염분이 S로 시작하거든요. S. 그지? TS도라고 얘기해. TS도.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아, 지금 요 사선은 요 두 개에 해당하는 물리량 값을 고려해서 어때? 그은 거 아니야? 뭔가 같기 때문에 연결했을 거 아니야? 뭐가 같다란 얘기야? 밀도가 같다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등 밀도선을 TS도라고 얘기해. TS도. 무슨 도? TS도. 무슨 도? TS도. 그래서 여기 숫자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1.021, 1.022 이런 식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나왔잖아. 그럼 여기 백투더 칠판. 얘가 이렇게 곡선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수직으로 어때? 이 사선 방향으로 갈수록 해수의 밀도는 뭐 한다? 숫자를 봐. 증가하지 않니?
증가하지 않니? 증가하는 거거든. 자, 백투더 칠판. A 스팟에 바다가 있고 B 스팟에 바다가 있어. 자, A하고 B 중에서 밀도는 어디가 클 것 같아? 응? B가 클 것 같아? 형은? A가 클 것 같아? B가 클 것 같아? 어? B? 둘 다 B? 개뿔! 밀도가 같지. 이것들아. 뭐라고 썼어 내가? 등밀도선이라고 했잖아. 같은 선상에 있으면 밀도가 같다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밀도는 T스토에서 A와 A 해역과 B 해역이 어때? 같아. 같아. 그런데 A는 수온은 높아 낮아? 낮고 염분은 낮지. 알았어? 여기는 수온이 높다는 얘기는 밀도 감소 요인이지. 대신 염분이 높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온은 해석하는 거야.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커요. 그러면 수온만 고려했을 때 얘가 밀도가 커야 돼. 그지? 하지만 염분에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염분은 A가 커요? B가 커요? X축! B가 크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결국은 밀도는 어떻다? 같다. 알았어? 같다. 그러면 만약에 요 지점 요 스팟 같은 선상에 있는 C 지역은 밀도가 A나 B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잖아. 큰 거 이렇게 갈수록 크다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BC를 비교해 봤을 때 B 해역보다 C 해역의 밀도가 큰 이유는 동일한 염분인데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맞아 안 맞아? 이거 해석하는 거 나온다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만약에 15도씨의 바닷물 34%밀 혹은 34psu일 때 밀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15도 여기서 찾고 34psu 찾은 상태에서 어때? 만나는 점이 바로 뭐야? 밀도야. 알았어? 어? 그럼 얘가 이 선상에 안 맞을 수도 있지. 형, 선상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밀도와 여기 밀도에 어때? 대충 거리 이용해서 평균값 따지면 되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됐어요? 약간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 요거까지 하고 좀 쉽게. 자, 얘랑 A라고 할게. 얘랑 바닷물을 섞어. 어?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지? 응? 밀도는 커져 작아져? 커질 것 같아? 일단은 얘네들은 밀도는 같지.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지금 시연이 커질 것 같대. 현준이는. 이 둘을 섞었을 때. 커질 것 같아? 아니면 작아질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어? 같을 것 같아? 자, 이런 거 할 때는 두 개를 넣대. 곡선이지. 이어. 알았어? 여기에 중점이 평균 밀도야. 그럼 이 곡선보다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지. 밀도가 증가해, 그래서. 알았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T스도. 그래서 T스도는 temperature, 수온과 salinity, 염분의 어떤 합성어예요. 수온, 염분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밀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수온, 염분도가 뭔지 알겠어? 어? 자, 거기 지금 보면 수온, 염분도 여기 나오잖아. 자, 수온, 염분도에서 밀도를 찾는 방법은
X축에는 염분 수치가 있고 Y축에는 수온 수치가 있으니까 두 어떤 그 해당하는 어떤 특징을 어때?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교점. 여기서 이제 교점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수온이 한 8도 정도, 염분은 한 36 PSU일 때 얘하고 만나는 요 선상에 요 수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바닷물의 밀도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냐면 수온 염분도에서 밀도를 찾는 방법은 자, 주어진 수온과 염분이 교차하는 점, 만나는 점을 어때? 찾는다. 그지? 그리고 나서 등밀도선의 밀도값을 읽는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 교차되는 지점이 한 여기쯤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지역의 밀도는 1.027과 1.028의 중간값을 어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 자, A 해역과 B 해역의 어떤 밀도는 수온과 염분의 조합은 다르지만 같은 선상에 있잖아, 여기.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밀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A 해역과 B 해역의 해수는 밀도가 같아서 만나면 혼합될 수 있지만 밀도가 작은 해수를 만나게 되면 아래로 깔아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지 아까 이거 그 평균 밀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었지. 두 지점을 어때? 이어주는 직선에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자, 인공위성 및 ARGO의 어떤 자료로 해수의 성질을 어때?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왔거든요. 자, 동해 같은 경우랑 이제 동해 2월달과 8월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2월에다가 뭐라고 써줘? 겨울. 자, 그 다음에 8월에다가 뭐라고 써줘? 여름. 자, 여름은 상대적으로 어때? 겨울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때요?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표층 수온이 어때?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수온이 높고 상대적으로 겨울철의 수온은 어때?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염분 같은 경우는 동해상에서 어때? 봤을 때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수온 변화가 어때?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등밀도선에서 만약에 요 수온과 여기 염분의 어떤 수치랑 만나는 염분 수치는 여기 있는 거다. 맞아, 안 맞아? 그럼 34 여기지? 수온은 대략적으로 몇 도야? 10도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이제 교점. 여기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밀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자,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8월달 같은 경우는 수온은 몇 도? 30도가 되는 거고 염분은 얼마 정도가 되죠? 염분은 33.5 정도가 되나? 맞지, 그지? 33.5 정도가 되나?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교점 여기를 어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해수의 밀도는 동해가 커? 아니면은 동해 중에서 2월달이 커? 아니면 8월달이 커? 2월달이 크다, 그지? 이유는 2월달에 수온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 안 맞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도 있고 염분도 있는데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했어? 염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했어?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했잖아. 현준아, 알겠니? 이해가 되니? 해석할 수 있겠니? 시원아? 이거 알겠지? 이거 알겠지? 찾는 거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수온은 표면에서 300m 아래, 염분은 표면에서 200m 아래로는 연중 변화가 거의 있대, 없대?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수온이 300m 아래에서 연중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300m 아래부터는 최소한 무슨 층으로 어때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심해층. 알았지, 그지? 형, 장난해? 이거 왜 떨어뜨려? 중력이 작용하는지 어때 확인하는 거니 지금? 자, 그 다음에 2월보다 8월에 밀도 분포가 넓게 나타난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그 이유는 왜 그래? 수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지, 그지? 자, 2월보다 8월에 밀도 분포가 넓게 나타나는 이유는 8월에 수온 변화가 크기 때문이죠. 깊이에 따른.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수의 성질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뭘 언급했을 것 같아? 일단은 수온은 어때? 별 외로 얘기를 하고 염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염분은 태평양과 대서양의 차이가 좀 있어. 태평양과 대서양의 차이가 있다고. 어디가 높을 것 같다? 어디가 높다라고 얘기했니? 응? 태평양? 태평양?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야, 제발 가르쳐준 대로 좀 할래? 대서양이 높다라고 했어. 대서양이. 이유는? 대서양이 높은 이유는? 염분이 높은 지중해물이 여기 이쪽으로 빠진다라고 했잖아. 알았지? 자, 대서양은 고염분의 해수가 대서양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지중해야, 지중해. 지중해 바닷물이 어때? 염분이 높다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대서양의 어떤 표층 염분이 요 정도고 태평양의 평균 염분이 요거밖에 안 되지 않냐? 맞아, 안 맞아? 그치? 같은 미도란 말이야. 같은 미도니까 거의 수온은 어때? 변화가 없어. 수온은 비슷. 맞아? 하지만 염분은 차이가 있어, 없어? 염분은 차이가 있지. 그지? 염분은 대서양의 염분이 태평양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수온은 비슷하기 때문에 수온 한 20 정도 잘라. 20 정도로 어때? 여기 이 선상에 있을 거 아니야?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근데 염분 값이 태평양 같은 경우는 염분이 표층 염분이 얼마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기가 34고 여기가 35잖아. 그지? 그럼 34.5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런데 대서양 같은 경우는 염분이 얼마예요? 35잖아. 대충 봤을 때, 그지? 그럼 35는 여기쯤이고 34.5는 요 정도니까 여기서 어때? 만나는 밀도를 어때? 비교해 보게 되면 태평양의 밀도는 한 요 정도, 대서양의 밀도는 한 요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치? 아, 잠깐만. 내가 잘못 읽었다. 미안. 얘가 지금 얼마죠? 37이구나, 37. 얘는 얼마죠? 얼마죠? 요거를 읽어야지, 요거. 그지? 요거를 읽으면 얼마냐? 이렇게 내려가면 얼마 정도가 되지? 한 34 되나? 34.5 정도가 되고 이건 맞는데 얘는 35가 아니고 얼마가 돼? 37 정도가 되네. 37 정도가 되네. 그럼 37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맞지, 그지? 그래서 대서양 밀도는 여기쯤, 태평양 밀도는 여기쯤이니까 얘가 더 큰 거지. 알았지? 그지?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존재하거나 좌우로 존재할 수가 있어. 알았지, 그지?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때? 정리하자면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어떻게 된다?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인공위성 자료로 해수의 성질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누리집에서 어때? 접속을 하고요. 자, 2월과 8월에 북반구, 제주도, 적도 부근의 솔로몬 제도, 남반구의 시드니 여기 해역 및 우리나라의 어떤 해역의 표층 수온을 확인한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월 달은 겨울이야.
겨울이니까 어때? 파란색이야, 그지? 맞아? 반면에 남반구 시드니 쪽은 뭐가 돼? 빨간색 가까운 여름철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남반구는 호주랑은 어때? 계절이 반대잖아. 맞아, 안 맞아? 자, 8월 달을 보게 되면 8월 달에 제주도는 빨간색으로 어때? 색칠되어 있거든? 수온이 높으니까 여름이야, 그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름. 반면에 어때? 시드니는 큰 차이가 어때?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보다는 이때가 어때? 색깔이 좀 노란색이 어때? 좀 강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수온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요 어떤 그 색깔 컬러를 통해서 수온을 어때? 측정해 봤을 때 동해나 서해나 이런 지역은 파란색이 좀 강력하지 않니? 겨울철의 바다의 어떤 특징이라는 얘기야. 수온이 낮다라는 얘기고. 맞아? 상대적으로 8월 달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나 어때? 얘가 주황색 계열의 어떤 색깔로 표시가 됐다는 얘기는 수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아? 자, 적도 부근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가장 많아서 가장 높은 수온을 어때 유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가 솔로몬 제도잖아. 솔로몬 제도. 가장 어때? 붉은색이 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뭐, 그지? 자, 중위도 해역은 계절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 차이가 뚜렷하죠. 여름에는 어때요? 많이 받고 겨울에는 어때요? 적게 받죠.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시드니나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평균 수온이 잘 모르겠으면 어떤 거?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그치? 평균 수온은 당연히 낮아지고 육지와 접해 있는 해역은 지형의 분포나 하천수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등 온선이 해안선과 나란하게 어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줘야 돼? 육지의 영향 때문에 라고 써. 알았어? 육지의 영향 때문에 해안선과 나란한 특징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지? 자 됐냐 안 됐냐? 됐어요? 자 16페이지의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일단 요거부터 풀어. 여기. 시연아, 이혜빈이라고 하는 애 알아? 이혜빈,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홍은서, 모르겠어. 몰라? 둘 다 전략교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물어봤지. 둘 다 이름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진짜? 현준아 잘 풀려? 잘 풀려? 시연인 잘 풀려? 응. 소원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얇다는 게 혼합층이 두껍다는 거죠.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다. 얕다. 혼합층이 얕다라는 얘기지. 혼합층이 두껍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수온 약층의 두께가 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얕다며. 아 그렇네. 무슨 수업이야? 국어. 아 국어야? 건민아 열심히 하고 있지? 됐어? 헷갈리는 거 있어? 시연아, 광명시장 자주 가? 가보긴 가봤지. 거기 먹을 거 많지 않냐? 시절 별로 안 좋아했어. 시장 왜 안 좋아해? 이렇게 생선. 백화점 좋아해? 아니 생선 냄새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아 진짜? 요즘은 좀 괜찮아지긴 했어. 너 굉장히 까다롭다. 나이스. 좀 기다려. 지난번에 숙제가 어디까지였었지? 그러면 여기 내신 만점에서 10번이 너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근데? 맞아. 그 프린트 받았을 때 저번에 책 안 가져와서 다 했어? 자 1번에 A는 무슨 층이에요? 혼합층이고 그지? 여기 뭐야? 수온약층이고 얘가 뭐야? 심해층이야. 맞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2번에 1번은 잠깐 봐봐. 동그라미 X야. 혼합층의 두께는 중위도 해역이 두껍다라고 했잖아. 바람이 세서 X지? 자, 두 번째 60도 이상에서 고해도 해역은 해수의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 맞지?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자,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는 중위도 해역이 저위도 해역보다 깊어야 더. 어? 자,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는 중위도 해역이 저위도 해역보다 거기 지금 보게 되면 깊이를 물어보지 않았니? 자, 그러면 중위도 해역은 혼합층이 잠깐만 깊죠. 중위도가. 제가 이거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중위도가 깊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거 봐봐. 중위도가 혼합층이 두꺼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수온약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근데 저희도는 이 정도 혼합층 갖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깊이가 얘가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는 저희도가 얕고 중위도가 깊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라미 X야. X지. 확실히 이해됐어? 확실히 이해됐어? 자, 극지방의 해역에서는 표층과 해수의 연직 운동이 적도 해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연직 운동이. 연직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밑줄 거. 자, 연직 운동이라고 하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대류현상하고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지? 그러면 극지방은 수온약층이 발달하여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연직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알았어? 수온약층이 발달하면은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지. 안정층이니까, 그지? 맞아, 안 맞아? 얘는 층상 구조가 뚜렷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야. 정답은 XO, XO. XO, XO. 자, 3번에 혼합층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를 어때? 보기에서 고르라고 나왔죠? 혼합층은 1차적으로 어떤 거? 바람이죠. 두 번째, 혼합층이 어때? 세 개 층보다 가장 온도가 높죠. 그건 왜 그래? 태양이랑 어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어떤 표면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어떤 거? 바람의 세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자, 4번 볼게. 자, 그림은 수온 염분도에서 TS도에서 ABC의 해역에 표시한 어떤 거? 밀도를 조사해서 표시한 것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다음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A하고 B는 같은 등밀도선에 있지 않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같아? 밀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됐어요? 자, A 해역과 C 해역은 AC를 볼까요? AC가 지금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요 선상에 있으니까 뭐가 같은 거야? 수온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염분은 누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밀도는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A 해역보다 두 번째는 A 해역과 B 해역의 수온은 같지만 니은은 수온이야. A 해역보다 C 해역의 밀도가 더 크다 작다? 크다. 야 A보다 왜 봐봐. A의 등밀도선은 여기잖아. C의 등밀도선은 여기잖아. 수온은 같은데 그럼 얘가 왜 등밀도선이 더 크냐고. 밀도가 염분이 높아서. 맞지 그지? 뭐가 높아서? 염분이 높아서. 그래서 C 해역이 A 해역보다 염분이 높기 때문이다. 정답은 기역은 밀도, 니은은 수온, 디귿은 크다, 리을은 염분. 현준아 알겠어 이거? 자 5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서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커 작어? 커. 염분이 높을수록 커 작어? 커. 그러니까 따라서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라고 바꿔야 돼. 그지? 이거는 커진다라고 바꿔야 돼. 따라서 이거는 고표. X표. 2번. 위도별 표층 해수의 밀도는 적도해역에서 가장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어? 있니? 있지? 왜? 수온이 가장 높잖아. 수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밀도는 가장 작지. 맞아 안 맞아? 동그라미고 뭐라고 써줘야 돼? 수온이 높아서. 뭐가 높아서? 수온이 높아서. 밀도의 약층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있지? 있어 없어?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4번은 심해층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맞아? 거의 일정하지. 수온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X. 자, 됐어요? 자, 밀도가 다른 두 해수가 만나면 섞이지 않아? 어? 섞이냐고?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냐고? 안 섞여. 안 섞여요. 이걸 뒤에서 배우는데 수괴라고 얘기해, 수괴. 뭐라고? 성질이 다른 수괴는 안 섞여. 알았어?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수온이나 염분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다르다는 얘기지? 밀도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밀도가 큰 애는 깔아앉고 밀도가 작은 애는 뜨겠지. 안 섞인다고. 알았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따라서 얘는 맞아 틀려? 동그라미. 자 됐어요? 야 다음 시간에 시험 저기 뭐야 그 지난번에 숙제까지 같이 맞출게. 숙제는 단원 이거 끝났으니까 끝까지 하는데 실력 업문제가 25페이지까지거든요. 25페이지 실력 업문제까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고민해서 풀어봐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질문 있니? 없어? 시연이는? 없어?